그렇다면 송송 커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린 송중기, 송혜교 커플, 일명 송송 커플이라고 하죠. 이 탑스타 커플이 2017년 10월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송중기 씨는 지난 6월 26일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송 부부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부부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1985년생 송중기 씨하고 1981년생 송혜교 씨, 이 4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큰 인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둘의 재산입니다.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시가로 한 100억에 이르는 그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했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됐었고요. 송혜교 씨는 서울 강남 삼성동에 약 220억 원에 이르는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드라마, 그 다음에 광고 출연료, 이런 것들을 합해 보면은 이 둘의 재산이 약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스타의 결혼을 중소기업의 합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송중기 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조정 절차를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이들의 이혼과 그 관련된 쟁점들, 변호사가 바라봤을 때 어떤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송중기 씨가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송송 커플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조금 늦어지면은 9월 정도 첫 재판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정일에는 송혜교 씨나 송중기 씨는 참석을 하지 않고 양측의 대리인 변호사들만 참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게 되면은 서로 이혼에 대해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당일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혼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두 사람의 자산 규모가 엄청난 만큼 위자료도 거기에 상응해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재산의 규모는 약간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양측의 입장문을 보면은 누구의 잘못인지 서로 따지지 않겠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위자료는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위자료를 명시할 경우에는 향후 이 법원의 공식 문서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위자료는 정하지 않고 설령 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비밀로 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조정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될지 일반인보다는 상당히 큰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이 두 사람이 이혼으로 인해서 연예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좀 큰 액수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그 액수를 봤을 때는 수억 원 정도가 나온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송송 커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송송 커플은 각자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두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혼 기간이 1년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그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것은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각자 본인의 재산을 그냥 갖는 것으로 재산 분할은 합의를 마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중기 씨는 결혼을 앞둔 2016년 11월에 이태원동에 시가 약 100억 원의 단독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송중기 씨는 당시 구입 직후에 한 회사로부터 80억을 대출받는 것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송중기 씨가 2019년 2월에 이 80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20억의 가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단독주택 가치가 100억 원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툴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많이 나눠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혼이 예상이 된다면 본인의 재산을 감추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송중기 씨는 올 2월 달에 이렇게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지운 것을 보면은
그 때까지는 이혼에 관한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재산분해에 관해서는 서로 건들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송중기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한 것을 두고 송혜교 씨의 잘못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이혼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송중기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송혜교 씨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중기 씨 측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인지 다른 이유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또 이 문장을 봤을 때에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대상이 그 성격 차이로 인한 분쟁인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그런 뭐 이혼 사유인지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입장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송혜교 씨 측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요,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혼의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혼 소송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누구 잘못인지 따지겠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송중기 씨 측에서는 아마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굳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혼 조정 신청이 지금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결혼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조정 절차가 현재로서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하를 하고 당연히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혼 신청 전에 만약에 이 송송 커플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마이클 더글라스와 25살 연하의 캐서린 제타 존스의 경우에 매년 300만 달러를 생활비로 지급하고요. 한번 바람을 피울 때마다 500만 달러를 주는 내용의 혼전 계약을 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 다른 부부의 예로는 KT 홈스는 톰 크루즈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혼전 계약을 하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미국식 혼전 계약이 가능한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은요, 미래의 일을 예정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약정하는 것은 서로 얼마만큼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혼인하기 전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혼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요, 참고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대로 이행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평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